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은 삼거리 모퉁이 쪽에 있다. 집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색 신호가 될 때마다 우리 집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꺾어가는 얌체들이 있었다. 물론 마당은 사유지였고 그런 차를 볼 때마다 소리쳤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탓에 소용이 없었다. 넓은 마당에 나와 아내의 차까지 총 2대를 주차하는데 벽을 쳐버리면 차가 드나들 곳이 없어지는 데다 넓은 마당에 울타리를 세우기도 힘들어서 항상 고민이었다. 고작 몇 분의 신호조차 기다리지 않은 비상식적인 놈들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요즘은 화날 일이 사라졌다. 내게는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 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간이 놀이터를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놀 수 있게 된 후로 아이들은 항상 마당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얌체 같은 놈들 때문에 마당에서 놀 때마다 불안했다. 잠시라도 한눈판 사이 아이가 가로질러 오는 차에 치일 수 있었기에 내 집인데도 밖에서 놀면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았다. 이걸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작년 여름 친구에게 이야기해봤는데 내가 잉어를 좀 키우거든. 너희 집 마당에도 연못을 만들어서 키워보는 건 어때? 너희 집 애들은 다 남자애잖아. 낚시는 못하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지 않을까? 밥 주는 것도 꽤 재밌거든. 그거 괜찮은데? 우리 애들도 물고기 좋아하거든. 밥을 뿌려주면 입을 뻐끔뻐끔 벌리는데 그게 꽤 재밌어. 친구의 말을 계기로 큰맘 먹고 연못을 만들었다. 게다가 친구에게 받은 잉어 덕분에 우리 애들도 매우 기뻐했다. 마당에 연못을 만들자 누가 봐도 여기에 연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자연히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얌체들도 사라졌다. 애들은 연못의 잉어들에게 푹 빠졌다. 둘이 함께 밥을 주거나 모양이 제각각인 잉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등 정말 예뻐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문제가 생겼다. 언 연못물 위에 눈이 쌓이면 어디가 연못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일단은 큰 돌로 연못 주변을 에워싸뒀지만 여기가 겨울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큰 돌이 눈에 묻힐 정도로 눈이 오면 연못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지만 연못을 만들자 작년보단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여기 연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눈에 묻혀도 연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로질러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연못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라고 쓴 표지판을 세워두고도 있지만 표지판에도 눈이 쌓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아이들은 눈을 보며 밖에서 놀고 싶어. 눈놀이 하고 싶어. 라고 고집을 피웠지만 연못이 눈으로 모두 덮여 있어서 구분이 어려웠다. 마당에서 노는 건 위험해서 안 돼. 눈놀이를 하고 싶은 거면 공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다 같이 눈싸움하자. 라고 하며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지 못하게끔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눈에 묻혀 어디가 연못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위험하긴 하니까 울타리를 만들까? 그래요. 라고 말하던 그날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꽝 하는 큰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빨간 신호를 피해 마당을 질러가던 얌체놈이 찻째로 연못에 빠져버린 대형 사고였다. 나와 아내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많은 사람이 와서 구조작업을 한 끝에 차가 인양됐고 흠뻑 젖은 여자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구급차에 탔다. 그런데 본인이 연못에 빠진 게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당신들이 함정을 파놔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차도 연못에 빠져서 이제 못 쓰게 생겼어. 변상해. 위자료 달라고. 라고 했다. 저흰 함정 파놓은 적 없어요. 눈에 묻혀버렸지만 연못이 있다는 표지판도 세워놨었고요. 애초에 여긴 제 땅이거든요. 제 땅을 가로질러 간 건 그쪽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당신이 이런 데에 집을 세우니까 그런 거잖아. 이런 한겨울에 사람을 연못에 빠뜨리려 하다니 지금 장난해? 저기요. 연못에다 차를 박은 건 그쪽이거든요. 엄청 열이 받기도 했지만
그 여자의 당황스러운 무논리 발언에 나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일단 그날 여자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며칠 후에 차도 견인되어 갔다. 다행히도 연못이 얼어버린 탓에 잉어들을 다른 장소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잉어들은 이번 사고에서 무사했다. 하지만 차가 요란스럽게 연못 안으로 박혀버렸기 때문에 깨진 부품들이 연못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연못에 잉어들을 넣기 전 청소를 해야만 했다. 그 여자는 구급차에 타고서도 계속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며 난리를 쳤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그 여자가 병원 응급치료를 받고 또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지긋지긋했다. 근데 다음에 올 땐 남편과 함께였다. 남편은 저희 아내가 이번 일로 되게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여자가 역대급 진상이어서 분명 이 여자 남편도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후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됐다. 이 땅은 원래 우리 할아버지의 땅이었다. 또한 할아버지는 우리 집 외에도 이 마을에 몇 군데의 땅을 더 소유하고 계신다. 이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땅도 우리 할아버지 땅으로 싼 값에 대여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이어지는 불황 때문에 회사 수입이 많지 않을 때는 이번 달은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며 대여비를 깎아주시기도 했었다고 한다. 즉, 이 남편의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뵐 면목이 없는 상황인 거다. 남편은 경찰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됐고 그 상대가 우리 집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달려온 거라고 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의 성씨가 특이해서 이 마을에 이 성씨를 가진 집은 우리 집과 할아버지 집뿐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친아버지의 성씨를 쓰고 있는 탓에 나와는 성씨가 달랐다. 그래서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알렸는데 야,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서 사죄하고 와. 나는 나대로 사죄 드릴 테니까. 라고 극대노하며 호통을 치셨다고. 아마 지금쯤 이 남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에서 사죄를 하고 계시겠지? 한편 여자는 땅만 쳐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 사람들 함정에 빠진 건 난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냐고. 목에 생긴 후유증 때문에 아파 죽겠구만. 라고 했지만 넌 그냥 좀 닥쳐. 이게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놓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가 망해도 괜찮다는 거야? 라고 하며 남편은 극대노했다.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젠 그 땅들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근데 설마 그게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를 꾹 눌렀고 본인도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이번 일은 모두 제 아내의 책임입니다. 연못의 수리 비용은 물론 위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엔 합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진심으로 부탁했고 그런 남편을 봐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부인분은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요, 빠른 시일 내로 이 동네를 떠나겠습니다. 뭐? 대체 어디로 떠난다는 건데? 나 혼자서는 널 감시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뭐? 시댁에서 살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잖아. 까딱하면 너 경찰서 갈 수도 있었어. 불만 있으면 나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라고. 남편의 말을 들은 여자는 당황해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 후 여자는 정말 시집살이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시집살이는 계집살이만 못하다고 하던데 자업자득이지 뭐. 그 이후 우리는 마당에 세워두던 차를 할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땅에 주차하기로 했다. 편리했던 집 앞 주차를 포기하고 마당에 담을 쌓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더 놀기 좋게끔 마당을 개조해 주셨다. 그로부터 1년 후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여자는 시집살이 중에도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게 됐다고 한다.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났다던데.
솔직히 난 그럴 줄 알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